2023-2024 시즌 카라바오컵 프리미어리그 팀들이 처음 참가한 라운드 2라운드 경기에서 토트넘 허스퍼가 충격적인 탈락을 당했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포프토 한국판 편집장 정지훈 기자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손흥민 선수가 교체 출전해야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쉽지 않은 경기였어요. 네, 전반전에 좀 많이 끌려가는 영상이 있었고요. 후반에 손흥민이라든가 메디슨, 쿨셉스키 선수를 총 공세를 퍼부었지만 결국 아쉽게 탈락을 했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이 카라바오컵에 힘을 뺐던 건 맞지만 그래도 토트넘이 현실적으로 우승을 노릴 수 있는 대회였기 때문에 탈락이 분명히 뼈아픈 상황인데요. 승부차기 탈락이니까 불운하기도 했어요. 그렇다면 실제로 경기는 어땠는지 또 손흥민 선수는 출전해서 어떤 활약을 펼쳤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라바오컵 탈락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2라운드부터 이 프리미어리그 팀인 풀럼을 만난 것은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긴 했잖아요. 아무래도 프리미어리그 팀이 이제 이번 2라운드 참가를 하게 됐는데 같은 리그끼리 만나는 게 사실 좀 까다로운 경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토트넘은 무관 탈출, 상당히 길게 지금 무관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경기를 앞두고 영국 현지에서도 손흥민이 선발로 나설 수도 있다. 그 이유는 토트넘이 좀 무관 탈출을 위해서 좀 힘을 쏟아야 된다. 그리고 풀럼은 쉬운 상대가 아니다. 라고 예측을 했어요. 예상을 좀 했는데 그랬기 때문에 이 토트넘이 좀 어쨌든 공세를 좀 펼쳐야 되는 상황이었고 뭐 로테이션을 가동을 했지만 부분적인 로테이션을 가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토트넘이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서 상당히 좋은 흐름을 이어갔다는 점 그리고 상당히 리그에서 공격적인 축구를 통해서 좋은 경기를 보여줬는데요. 그리고 또 풀럼을 상대로 13승 1무 2패로 상당히 좀 앞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풀럼이 상당히 강했기 때문에 기대를 모았지만 결국에는 아쉽게 탈락을 했습니다. 예, 사실 리그 개막 후 토트넘은 2승 1무로 지금 3위까지 올라와 있고 물론 풀럼 같은 경우에 1승 1무 1패의 결과가 나오긴 했어도 특히 지난 주말에 아스날을 잡을 뻔하다가 비겼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 팀이거든요. 선발 명단 살펴보면 양 팀 모두 로테이션을 가동을 했어요. 그래도 조금은 풀럼이 주도적인 그래도 풀럼이 조금은 주전급 선수들, 뭐 팔리냐라든지 케어니, 뭐 리드, 여기에다가 뭐 테테라든지, 게다가 아다마까지 선발 출전하면서 좀 힘을 썼다면 토트넘은 뭐 굉장히 많이 바꿨어요. 예상보다는 좀 더 대폭적인 로테이션이 가동이 됐습니다. 하지만 공격에서는 이제 히샬리송 득점이 없기 때문에 이번엔 좀 터져줘야 된다라는 말이 많았는데 어쨌든 히샬리송이 예고했던 대로 선발로 나섰고요. 그리고 반더벤을 주목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로테이션을 가동했지만 어느 정도 수비의 좀 밸런스라든가 안정화를 위해서 판더벤을 선발로 내세웠고 그 옆에 이제 파트너로 산체스 그리고 에메르송도 사실 주전급으로 분류되는 선수이기 때문에 에메르송 데이비스는 언제든지 주전 나설 수 있는 선수잖아요. 그러니까 좀 부분적인 로테이션을 가동을 했지만 좀 더 주전에 가깝게 많이 선발로 내세웠다. 그리고 호이베르, 로셀소, 스킵 그러니까 4-3-3 포메이션으로 나와 있긴 하지만 주로 지금 포스테코글루 감독 시대에서는 4-2-3-1 로셀소가 공격 미드필더 그리고 호이베르와 스킵이 이제 투 미들 체제로 가고 스킵이 좀 박스 투 박스로 움직이면서 공수 모두에 기여하는 조합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포스트 골키퍼도 프리시즌 기간에 부상이 있었지만 잘 회복해서 선발 출전을 했고요. 사실 로테이션을 가동했다고 하더라도 페리시 선수 같은 경우에는 교체로 나올 때마다 괜찮았고 로셀소도 지금 뭐 팀에 남는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뭐 프리시즌 경기도 잘했었고 맞습니다. 솔로몬도 지금 뭐 교체로 나올 때마다 번뜩였는데다가 스킵도 기대주니까 어떻게 보면 토트넘이 나름 이제 두터운 스쿼드를 갖추게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다만 좀 아쉬웠던 것은 이번 경기 토트넘이 원정팀이기도 해서 초반에는 좀 밀렸어요. 아무래도 전반 6분 장면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수비 라인이 계속 좀 초반부터 흔들리는 모습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로빈슨이 이제 측면 침투 크로스를 했고 무니스가 좀 자유롭게 좀 헤더를 하는 모습. 이 과정에서 측면에 3명의 선수가 붙었지만 크로스를 제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수비수가 1대1 상황에 놓이게 됐거든요. 결국에는 무니스가 헤더를 했는데 뭐 득점으로 연결되지는 않았지만 상당히 날카로운 찬스였고 토트넘 입장에서는 위기였던 찬스였습니다. 게다가 판더펜 선수가 속도가 좋고 빌드업이 좋고 뭐 최근에 경기력이 굉장히 좋긴 했지만 키에 비해서 조금 공중볼을 막는 데 있어서 약점이 있다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그 이후 전반 18분 장면에 또 한 번의 측면 공격을 막지 못하면서 심지어 판더펜 선수가 자책골까지 기록하면서 선제골을 내줬어요. 네, 케어니가 전반 18분 장면이고요. 케어니가 측면에서 어쨌든 드리블도 그렇게 솔로 플레이로 측면 침투를 했고 낮고 빠른 크로스를 연결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침투하는 이제 풀럼 선수들과 경합 과정에서 좀 불운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판더벤이 발을 맞고 굴절되면서 골문으로 빨려 들어갔고요. 여기 자책골로 인정이 됐습니다. 예, 사실 뭐 본인이 뭐 일부러 한 것도 아니고 좀 이제 불운하게 튀어 오르면서 꺾이면서 들어가긴 했어도 아쉽게 좀 이른 시간에 선제골을 내줬다. 네, 이 과정을 보시면 또 이제 수비수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케어니를 둘러싸고 4명의 수비수가 있었지만 또 이 장면을 제어하지 못했다는 점. 아무래도 산체스가 운동
영향력이 좋고 뭐 여러 가지 장점은 가지고 있지만 이런 위치 선정이라든가 집중력 이런 부분에 계속 단점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장면에서도 그 산체스의 단점 그리고 에메르송과 산체스가 오른쪽 라인에서 이제 붙어 있는데 거기서 선수를 제압하지 못했던 게 실점의 원인이 됐습니다. 자책골은 판더펜이 넣었지만 공이 넘어올 때의 수비가 문제니까 이게 판더펜 혼자만의 잘못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일단 선제골을 내주고 나선 그래도 토트넘도 좋은 공격을 좀 시도를 했어요. 네, 아무래도 공격형 미드필더 10번 위치가 메디슨 자리에 있는 이제 대체하기 위해서 나온 로셀소가 어쨌든 좋은 전진 패스. 그러니까 좀 영향력이 전반 내내 좀 적긴 했지만 이 한 장면을 봤을 때 그래도 패스 길을 볼 줄 아는 선수다라는 걸 보여줬고요. 어제 로셀소의 전진 패스와 나왔고 시야리송이 상당히 뭐랄까 좀 공간이 상당히 많았어요. 빠르게 침투해서 슈팅을 좀 빠르게 좀 반박자 빠르게 연결했어야 되는데 뭔가를 좀 우물쭈물하면서 결국에는 슈팅 블록이 막히는 장면인데 시알리송이 지난 시즌부터 이어져 왔던 그런 약간 타이밍의 문제들 슈팅 찬스 때 좀 우물쭈물하는 모습들이 좀 많이 나왔는데 이번 장면에서 좀 아쉽게 그런 찬스가 좀 무산되는 장면입니다. 전반 막판에는 사실 토트넘이 한 골 더 내줄 수 있는 위기도 있었는데 그래도 포스터 골키퍼가 잘해줬던 장면이 있었죠? 네, 비카리오 골키퍼를 대신 주전 골키퍼인 비카리오 골키퍼를 대신해서 나왔는데 예전에도 뭐 좀 유망했던 선수기도 하고 상당히 프리미어리그에 잔뼈가 굵은 베테랑 골키퍼입니다. 전반 44분 장면이고요. 아다마 트라오레가 상당히 빠른 선수잖아요. 폭발적인 드리블 돌파를 했고 오른쪽에서 좀 길게 패스를 넘겨줬는데 이때 무리스, 그러니까 헤더 장면을 계속 만들었던 무리스가 헤더를 했는데 상당히 역동적인 세이브를 합니다. 반사신경도 빨랐고 역동작에 걸릴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빠르게 반응하면서 슈퍼 세이브를 펼쳤고 토트넘이 위기를 넘겼습니다. 여기서 실점했다면 사실 더 경기가 어려질 수 있었거든요. 전반전 기록을 좀 돌아보면 역시 포스테코글루 축구가 그대로 드러났어요. 62%의 압도적인 볼 점유율을 기록을 했는데 문제는 효율성이었습니다. 오히려 점유율이 훨씬 적었던 풀럼이 전반전에 6개의 슈팅을 했고 토트넘의 슈팅은 3개밖에 되지 않았다. 결국에는 히샤이성 선수가 이번 경기에서도 좀 기대에 못 미쳤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샬리송 선수가 이제 한 개 정도의 그런 아까 맞춰 찬스는 있었지만 그 타이밍상 좀 더 돌파를 하고 빠르게 돌파를 하거나 아니면 반박자 빠르게 슈팅을 때렸어야 되는데 그 찬스를 살리지 못하면서 토트넘이 어떻게 보면 뮤어슈팅 연계라는 전반에 최악의 경기력을 보여줬고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어쨌든 점유를 하고 지배를 하고 빠르게 뭔가 공격적인 축구를 하고는 있지만 슈팅이 연결이 많이 되지 않았다라는 점 그리고 이런 패스 정확도는 84% 275개를 성공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정확도는 높았지만 효율적인 면은 풀럼이 앞섰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치명적이 못했는데요. 후반전 들어서는 그래도 끌려가는 토트넘이었고 아마도 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하프타임 토크를 했을 것 같아요. 시작과 함께 그래도 히샤이성 선수가 좀 좋은 슈팅을 하나 보여줬어요. 네, 후반 7분 장면이고요. 데이비스가 오버래핑을 해서 이제 문전까지 왔고 히샬리송이 이제 자유롭게 좀 공간이 상당히 보이면 많잖아요. 공간을 보고 패스를 연결했고 근데 사실은 이때도 히샬리송이 빠르게 뭔가 좀 장면을 이어가거나 아니면 옆에 지금 손들고 있는 선수를 통해 동료를 향해서 패스를 줬으면 오히려 지금 비어있잖아요. 슈팅하는 장면에서 통짜로 나와서 1대1 찬스가 나올 수 있는 장면이었는데 뭔가 한 번 터치를 하고 2번 터치를 하면서 공간이 줄었고 슈팅을 하는 과정을 보면 4명의 수비수가 이미 샬리송에 이미 압박을 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만약 패스를 줬거나 아니면 조금 더 빠르게 슈팅을 연결했으면 더 좋은 장면이 나왔겠지만 어쨌든 토트넘 입장에서 첫 번째 유효 슈팅이 나왔고요. 이 슈팅이 굴절되고 골문까지는 향했습니다. 골키퍼가 좀 빠르게 반응해서 쳐냈는데 어쨌든 토트넘 입장에서는 첫 번째 유효 슈팅이 나왔지만 히샬리송의 이런 판단이라든가 타이밍 부분은 여전히 좀 아쉽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수비의 블로킹에 막혔기 때문에 이 슈팅도 전반전과 크게 다름없는 상황이긴 했는데 다만 운 좋게도 굴절이 됐는데 골대로 뚝 떨어져서 골키퍼의 키를 넘긴 상태가 되니까 사실은 득점이 될 뻔하긴 했던 장면이에요. 다만 말씀하신 대로 이게 행운이 따랐기 때문에 히샤이송의 타이밍이 여전히 아쉬웠다. 그리고 이번 경기는 사실 그 이적설이 돌고 있는 호이비에르 선수도 선발 출전을 했는데 조금 아쉬웠잖아요. 네, 호이비에르가 뭔가 이렇게 집중력이 좀 아무래도 좀 떨어지는 느낌. 이적설이 나오고 있고 지금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서는 주전에 조금 밀린 경향이 좀 있어서 어쨌든 믿음을 줬고 이제 선발로 나섰는데 후반 8분 장면입니다. 호이비에르가 헤더로 일단 패스를 끊어내서 이제 그게 길게 연결이 됐고요. 이 과정이 이제 빠르게 전진하는 것까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 혼전 상황에서 볼이 흘러나왔고 보시면 완전히 1대1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이때 두 가지 선택이 있는데요. 동료 완전히 수비수는 이미 균형이 무너졌고요. 슈팅을 하거나 아니면은 패스를 주거나 두 가지 좋은 선택이 있었을 텐데 뭔가 정말 이적설이 돌아서 그런 건지 뭔가 집중력이 많이 떨어지고 경기 감각이 확실히 좀 떨어졌다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둘 다 슈팅 또는 패스 좋은 판단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슈팅을 결국엔 판단을 해서 슈팅을 때렸지만 이게 너무 어이없게 빗나갔어요. 보시면 이미 수비수의 균형은 무너졌고 골키퍼도 약간 왼쪽에 치우쳐 있습니다. 그러면 텅 빈 골문에 사실은 슈팅만 했으면 잘 들어가는 장면이었는데 이거를 살리지 못하면서 토트넘 입장에서는 결정적인 미스가 나왔습니다.
다만 다행인 것은 그 이후 후반 11분에 결국 토트넘이 동점골을 넣은 장면인데 역시나 페리시치의 이 정밀한 크로스가 빛났는데 토트넘 입장에서 희소식은 역시 히샬리송이 시즌 첫 골을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 동안 이제 페리시치와 히샬리송 좀 부진했던 선수들이 좀 부활을 해야 된다 이런 평가가 좀 많았는데 페리시치는 경기력은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이런 장면들 어쨌든 칼날 크로스 한 방이 또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 장면에서 좋은 크로스를 연결했고요. 이 과정을 보면은 상당히 토트넘 선수 적극적으로 세도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이전 장면에서는 토트넘 선수들이 히샬리송을 제외하면 뭔가 세도를 하는 선수들이 많지는 않았는데 요 페리시치 크로스 장면에서는 3명의 선수가 동시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세도를 해줬기 때문에 히샬리송의 공간이 났고요. 이때 프리 헤더를 통해서 헤더로 깔끔하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예, 그런 가운데 이제 토트넘이 역전을 위해서 주전급 선수들을 대거 투입하게 되는데요. 일단 후반전 시작과 함께 데이니 스칼렛을 투입했던 것도 있는데 71분부터 72분 사이, 그러니까 후반 한 중반쯤에 손흥민, 쿨루세스키, 사르까지 즉 이제 주전급 자원들을 총출동시켰어요. 다만 그러고 나서도 좀 이제 풀럼도 마찬가지로 주전급을 투입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기기 위한 막판 이제 공방전이 이어졌죠. 네, 물론 토트넘은 전술 수정을 좀 해서 손흥민 선수를 넣고 스칼렛과 약간 투톱 형식으로 가져갔고 손흥민이 어떻게 보면 좀 케인 역할을 했다. 그러니까 뭐 10번과 9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투톱이긴 하지만 좀 플레이메이킹을 해주고 공격의 흐름을 살리는 몇 번의 턴 장면도 좋았고요. 근데 그렇게 찬스를 좀 만들어 갔지만 이 풀럼의 반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토트넘이 라인을 좀 끌어올리고 좀 공격적인 축구를 하다 보니까 수비 뒷공간이 좀 많이 나왔고요. 그것을 풀럼이 잘 공략을 한 장면입니다. 후반 27분 장면이고 케어니가 결정적인 스루 패스, 그리고 윌슨이 이 수비 한 명을 벗겨내서 찬스를 만들었습니다. 사실은 정말 위기인 장면이었는데 이때 아무래도 좀 스피드가 있고 이런 태클적인 능력은 상당히 갖추고 있는 선수잖아요. 산체스가 빠르게 반응을 해서 뛰어왔고 공간을 만들어 막아주면서 슈퍼 태클을 통해서 윌슨의 슈팅을 막아내면서 이 토트넘의 위기를 넘기게 됩니다. 그리고 역시 손흥민 선수의 투입 효과가 났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손흥민 선수가 조금 케인 선수 역할을 하고 있고 이 선에서 플레이메이킹을 잘해주고 있어요. 후반 35분 이 패스가 정말 기가 막혔잖아요. 네, 후반 35분 장면이고 손흥민 선수가 좀 많이 2선까지 내려와서 플레이를 하는 모습이 많았습니다. 중앙에서 공을 잡아서 왼쪽 측면까지 갔고 이때 솔로몬이 침투를 하는 장면을 제대로 봤습니다. 정확한 패스, 기점 패스를 연결을 했고 수비수 가랑이 사이로 정교하게 패스를 연결을 했고요. 솔로몬이 아무래도 이 선수가 빠르고 좀 이스라엘 아자르라는 평가가 있잖아요. 이런 찬스가 나왔을 때는 과감하게 슈팅을 때리는 선수인데 이 공간이 나오자마자 본인의 장기인 오른발 가마차기에 시동을 했고 하지만 골키퍼가 빠르게 반응을 하면서 쳐냈습니다. 이게 좋은 위치에 있던 스칼렛의 바로 앞에 떨어졌는데 너무 갑작스럽게 왔는지 좀 좋은 찬스였음에도 불구하고 스칼렛의 좀 아쉬운 마무리를 통해서 좀 득점이 무산이 됐습니다. 바로 앞에 떨어졌기 때문에 툭 밀어넣으면 되는 상황이었지만 조금 바깥쪽으로 흐르기도 했었고 또 스칼렛이 대비가 좀 안 돼 있었어요. 사실 이게 들어갔다라면 손흥민 선수의 기점 패스, 특히 이제 수비 2명 사이로 솔로몬에게 찔러줬던 감각적인 스루 패스가 이제 시발점이 됐기 때문에 손흥민 효과가 나오는 게 아니냐 싶었었는데 이제 스칼렛의 좀 마무리가 아쉬웠다. 그 뒤에도 손흥민 선수가 좀 활기차게 공격을 펼쳤죠. 네, 후반 40분 장면이고요. 좌측면에서 공을 잡았고요. 어쨌든 공간이 나오자마자 빠른 돌파를 통해서 침투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 중에서 수비수들이 손흥민을 막아야 한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3명의 수비수들이 바로 압박을 했고 이 과정, 이 전 과정에서 이 동료들이 좀 좋은 위치 선정을 했더라면 뭔가 손흥민이 빠른 패스를 했을 텐데 어쨌든 무리하게 돌파를 시도를 하다 보니까 이 3명의 압박이 들어왔고 결과적으로는 좀 동선이 꼬이면서 찬스가 무산이 됐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선 공격수들이 좀 가까이 다가와 줬다면 공을 주고받고 들어갈 수도 있고 주고 패스를 해서 그 킥패스를 만들 수가 있었는데 조금 늦게 올라오면서 손흥민 선수가 고립이 되면서 차단이 됐고요. 이런 문제들을 수정하기 위해서 실제로 포스테코글로 감독이 추가적으로 제임스 메디슨까지 82분에 교체 투입을 했었고 또 막판에 두 선수가 또 함께 좋은 장면들을 만드는 것도 있었는데 조금은 합이 안 맞는 장면들도 있었어요. 정규 시간 막판에 하지만 토트넘이 위기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포스터가 그래도 잘 막아냈어요. 네, 아무래도 토트넘은 공격적인 선수를 다 투입을 했고 라인을 올리다 보니까 풀럼은 역습 한 방을 계속 노렸습니다. 그건 44분의 장면이고 이번에도 해리슨의 전진 패스가 윌슨 보면은 공간이 완전히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윌슨이 잡아서 빠르게 침투를 했고 하지만 포스터가 또 빠르게 그러니까 이번 경기 정규 시간 동안 포스터는 거의 뭐 선방쇼 어떻게 보면은 비카리오의 골키퍼 대체를 해서 나왔는데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에도 빠르게 각도를 좁히면서 몸 워낙 큰 거구잖아요.
이 거구의 몸이 빠르게 각도를 좁혔고 선방을 하면서 위기를 넘겼습니다. 카라바오컵이 이제 워낙에 일정이 빡빡하기 때문에 코로나 시대 이후에는 이제 정규 시간 90분 동안 승부를 가르지 못하면 바로 이제 승부차기로 연결되는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됐기 때문에 토트넘과 풀럼은 3라운드 진출을 위해 이제 승부차기에 돌입하게 됐는데요. 전체 이제 정규 시간 기록을 봐도 역시 토트넘이 60%의 볼 점유율로 앞섰지만 여전히 슈팅 숫자는 14대 10으로 풀럼이 앞섰고 빅찬스도 3개나 됐던 풀럼이었고 기대 득점도 풀럼이 1.15골, 토트넘이 0.78골이었으니까 역시나 효율성, 결국에는 최전방 공격수의 문제. 히샬리송 선수가 동점골을 넣긴 했어도 뭐 교체된 이후에 뭐 스칼렛이라든지 뭐 다른 이제 9번 공격 자원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보여줬던 것 같아요. 점유율은 높았고 또 패스 성공이라든가 이런 숫자는 높았지만 결국에는 축구는 골을 넣어야 되는 스포츠 아니겠습니까? 근데 슈팅 숫자가 일단은 부족했고 뭔가 유효 슈팅은 같았지만 빅찬스에서는 또 풀럼이 상당히 효율적으로 앞서갔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뭐 기대 득점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풀럼이 효율적인 공격을 펼쳤고요. 물론 토트넘은 패스라든가 이런 점유율이라든가는 높았지만 여러 가지 좀 효율적인 면에서는 좀 떨어지면서 아쉽게 승부차기까지 가게 됐습니다. 승부차기를 풀럼이 먼저 찼어요. 풀럼의 1번 키커가 성공을 했고 이제 토트넘의 1번 키커는 캡틴 손흥민 선수가 나섰는데 강력하게 정확하게 이제 골키퍼가 방향은 읽었지만 막을 수 없도록 잘 차 넣었습니다. 이렇게 좀 기세를 올리는 것 같았는데 아쉽게도 토트넘이 이제 3번 키커였죠. 산체스가 조금 안일한 슈팅을 한 게 막히면서 이제 탈락을 하고 말았어요. 네, 풀럼의 골키퍼가 보시면 알겠지만 계속 이 코스를 계속 따라가는 장면이 많이 나왔습니다. 반대로 포스터 골키퍼 같은 경우에는 정규 시간에 상당히 3번의 선방 잘했지만 이 승부차기에서는 코스를 계속 못 읽고 좀 이렇게 반대편으로 떨어진 모습이 많이 있었거든요. 결국에는 이 풀럼의 골키퍼가 선방을 하면서 어쨌든 산체스 실축이 나왔고 무관 탈출을 노렸던 토트넘이 충격적인 패배 2라운드 만에 탈락을 하게 됐습니다. 예, 사실 뭐 손흥민 선수는 개인적으로 후반에 나와서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였고 또 1번 키커 부담감이 큰 상황에서도 성공을 시켰는데 포스터 골키퍼가 뭐 아예 모든 키커의 방향을 다 놓쳤고 산체스의 무력한 슈팅까지 나오면서 토트넘이 불운의 탈락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있었던 카라바오컵 2라운드 결과에는 사실 거의 이변이 없었어요. 토트넘의 탈락만이 조금 이제 아쉬웠고 배준호 선수의 입단이 이제 확실시되고 있는 스토크시티가 로더럼의 6대1 대승을 거뒀고 또 황희찬 선수는 부상으로 빠졌지만 울버햄튼은 블랙풀의 5대0으로 이겼는데 토트넘에서 뛰었던 맷 도어티가 또 멀티골을 넣기도 했었거든요. 그리고 루턴 타운이라든지 크리스탈 패리스 같은 프리미어리그 팀들이 3라운드에 올랐고 또 김지수 선수가 명단에 들었던 브렌트포드의 경기도 있었죠. 김지수 선수가 이제 교체 명단에 포함이 됐지만 출전을 하진 못했고요. 어쨌든 브렌트포드가 승리를 거두면서 또 3라운드로 진출을 했습니다. 예, 승부 차이 끝에 뉴포트를 꺾고 올라갔기 때문에 김지수 선수가 이제 아마도 카라바오컵을 통해서 좀 1군 데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앞으로 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토트넘이 카라바오컵에서 탈락을 하면서 이제는 이제 리그의 경기에 집중해야 될 것 같은데요. 당장 오늘 주말에 경기가 있어요. 9월 2일 토요일 밤 11시 번리 원정인데 카라바오컵 탈락을 당한 만큼 좀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조금은 이제 지금까지 상승세에 제동이 좀 걸렸고 선수들도 좀 분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캡틴 손흥민 선수의 의지가 남달라질 것 같아요. 아무래도 유럽 대항전이었기 때문에 좀 무관을 탈출하기 위해서 좀 리그컵에 좀 집중을 좀 했었어야 되는데 아쉽게 탈락을 했고요. 그러면서 영국 스카이 스포츠라든가 뭐 좀 주요 신문들도 가장 크게 비중을 토트넘의 탈락, 뭐 이변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어쨌든 리그에 집중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곧바로 번니라든가 셰필드 유나이티드, 그다음에 아스널과 리버풀 경기 또 일전이 상당히 남아 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지금 초반에는 좋은 모습도 공격적인 축구를 통해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일단 번니 셰필드는 분명하게 승리를 해야 되는 팀이고요. 이 아스널과 리버풀 이 2연전을 통해서 어떻게 모습을 어떤 결과 어떤 경기를 보일지가 중요하게 됐습니다. 예, 토트넘 허스퍼 카라바오컵은 탈락했지만 프리미어리그에서 돌풍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캡틴 손흥민의 토트넘 올 시즌 여정 한준TV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